되겠습니다. 자, 흑의 삼상관계, 삼상에 이제 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요 표가 지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흑의 삼상에 대한 정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기존에 했던 동영상 중에 편집해서 살짝 지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의 삼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에 더해서 이제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표현하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 밀도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쓴다. 이 부분은 사실은 나중에 다진 부분에 가서 이 내용이 들어가도 좋은데 여러분들 교재에 이게 지금 들어있어서 같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평가하는데 지금처럼 최대 간극비, 최소 간극비, 그리고 현재 간극비에 대한 비로 지금 상대 밀도를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느슨하냐 조밀하냐를 표현하기도 한다 하는 정도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흑의 영경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흑의 영경도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물을 먹으면서요. 물을 먹으면서 물이 많아지게 되면 굉장히 연해지고요. 물이 적게 되면 굉장히 경해지죠. 딱딱해지고 연해집니다. 그래서 물의 지금 양에 따라서 흑이 연해지기도 하고 경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흑의 영경도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런 특성에 대해서 지금 애터버그가 다음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비가 많아지면서 연해집니다. 굉장히 연해져요. 그러면서 상태 변화를 해요. 그래서 고체, 반고체, 소성, 액성 상태로 상태 변화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되냐면 부피의 변화를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피 변화가 없는 이렇게 일정한 상태에 있다가 부피가 쭉 증가하면서 상태를 같이 이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상태가 변하는 경계가 되는 함수비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액성 상태가 딱 돼서 오는 요 한계점, 액성 한계. 소성 상태가 쫙 와서 되는 요 한계, 소성 한계. 쫙 부피가 줄어듭니다. 부피가 줄어들다가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요 한계, 우리가 수축 한계라고 이제 부릅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 요 수축 한계는 물리적 의미가 사실은 요 두 개에 비해서는 물리적 의미가 크게 조금은 작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시험에서는 하여튼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가끔은 언급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요 액성한계, 소성한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을 찍으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자, 액성 상태와 그 이전 상태, 이 둘이 뭉친 이쪽과 이쪽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를 보이냐면, 이쪽은 굉장히 딱딱했고요. 이쪽은 연했죠. 근데 이제 영경 특성이 있는데, 액성한계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되면, 연해도 너무 연합니다. 액성 상태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강도를 의미 있는 강도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체처럼 액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가 되는 경계가 되는 함수비 우리가 액성 한계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소성 상태는 뭔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이 소성 한계와 액성 한계가 되는 요 사이 범위, 뭔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성이 유지되는 요 사이의 범위를 우리가 소성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범위죠. 그러면 결국 소성 지수는 액성 한계에다가 즉 소성 한계를 뺀 걸로 정리됩니다. 요 PR예요. 얘는 지금 어떤 끈적거림이 있냐 없느냐에 굉장히 이제 관련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사실 이런 지금 흑의 영경 특성에서 두 가지만 중요한 걸 딱 찍으라고 한다면 액성 한계와 소성 지수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두 지표. 이거는 강도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소성 지수는 끈적거림이 있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게 둘 다 어떻게 보면 강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기에 조금 더 나간다면 여러 가지 한계의 지금 여러분들 것들을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활성도, 아까 말씀드린 활성도라고 하는 거는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험적으로 소성관계는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유리판에 이 함수비를 따라서 이렇게 밀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유리판에 대고요. 이렇게 밀어서 3mm가 될 때 부슬부슬 표면이 부슬부슬해지는, 그러니까 소성 상태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함수비를 결정한다. 실험 상태로. X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런 황동 컵에다가 얘를 오르락내리락 떨구는 거죠. 흙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지금 1cm 낙하높이 1cm에 초당 2회 땅땅땅땅 해서 25번 낙하했을 때 요 사이가 1.5cm가 이렇게 합쳐질 때 그때 함수비를 X관계로 한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우리가 동적 X관계 시험, 우리나라에서 거의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X관계 시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리를 지금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이 흙의 지금 이제 분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자 크기가, 이게 흙이라고 하는 걸 한 줌을 딱 잡으면 입자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래서 큰 거, 작은 거가 있는 거 골고루 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얘를 평가를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지금 어떻게 돼? 체가름 시험에서 이런 채로 쳐서 굵은 거와 잔 거를 구별하는 거. 또 하나는 지금 현탁에 뿌연 지금 흙이 들어있는 이런 뿌연 물이 침강되는 속도를 가지고 여기 입자 크기가 크면 빨리 침강이 될 거고 입자 크기가 작으면 천천히 침강될 거는 이런 우리가 비중계 분석법, 비중계법 이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비중계법이나 체가름법이 이거를 해도 좋고 저거를 해도 좋고 하는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중계법은 여러분들 뭐라 해야 돼요? 이 입자 크기가 크면 비중계 시험법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중계법은 입자 크기가 작은 넘버 200번째 이하의 세립토에서 행하는 것이고, 체가름은 입자 크기가 또 너무 작으면 채로 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200번째 이상의 300번째, 400, 500번째까지도 지금 뭐 나와 있지만 200번째 이상의 채를 아주 가는 채로 치는 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체가름 시험법은 지금 조립토에, 지금 비중계법은 세립토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이 비중계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현타객을 만들기 위해서 현타객이 요 세부적으로 침강되는 속도는 입자 크기에 비례하는 것을 여기 스톡스 법칙에 의해서 하고 있다. 사람 이름이지만 한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 현타객이 지금 어떤 하나로 뭉쳐서 정기적 힘을 갖지 않고 힘을 가져서 이 침강, 자유낙하 침강을 못하고 정기적 힘인 것을 발현하면 실험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분산제를 이렇게 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도 이렇게 비중계 G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가 침강되는 속도로 여기에 입자 크기를 분류를 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채 입자 크기에 따른 누적 통과 백분율의 결과를 얻고요. 이런 걸 우리가 채 분석, 그러니까 입도 분포 곡선이라고 이제 칭합니다. 그래서 10%의 누적 통과될 때 입경, 30%, 60% 입경을 가지고 다음처럼 우리가 균등계수를 다음처럼 정의를 하고요. 공률계수를 다음처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균등계수는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양호입도 골고루 들어있는 입자 크기가 다양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률계수는 특정한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1에서 3 사이 뭐 이 정도 있어야
지금 되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D10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유효입경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D10은 우리가 나중에 투수개수에 조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경, 입자 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입돈푸곡선의 모양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여기 하나를 더 그려놨긴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빈입도 푸어그레이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는 웰그레이드 양호입도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꺾여져 있는 갭입도 이런 거예요. 자, 빈입도는 어떤 거냐면, 입자 크기가 요 사이에요. 요런 입자 사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1mm에서 한 0.5mm 사이의 입자 크기만 다 존재하는 거예요. 입자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양호입도 웰그레이드는 입자 크기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굵은 거, 잔게, 골고루 있는 거고요. 갭입도는 지금 굵은 입자와 잔 입자 사이, 그 사이가 없는 거예요.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갭입도라고. 우리 흙 분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씁니다. 이런 빈입도와 이런 지금 웰그레이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빈입도의 특성은 어떻게 되고 지금 이 웰그레이드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여러분들 상상을 하셔서 이제 추측을 하시면 대체적 상식선에서 이제 됩니다. 웰그레이드와 빈입도 누가 다짐을 하면 잘 되겠어요? 이거는 거의 비슷한 입자만 있고 얘는 골고루 있어요. 당연히 골고루 있는 놈이 다짐이 되면 어떻게 다짐이 잘 되는 이런 특성이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모니터를 빔 프로젝터를 제가 우리 와이파이로 이렇게 연결해서 자꾸 순간순간 끊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빈입도와 양호입도의 특성에 대해서 뭐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 분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흙이 지금 자갈, 모래, 실트, 점토 크게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요. 지금 요거를 두 개를 구별한다면 조립토와 세립토, 여기 넘버 200번째로 구별한다는 얘기고, 지금 자갈모래는 넘버 4번째로 구별한다. 몇 가지도 숫자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워낙에 지금 중요한 지금 체 크기이기 때문에. 넘버 200번째는 0.075mm 또는 0.08mm. 요거는 뭐 표현 따라 약간 틀리고요. 넘버 4번째 4.75mm. 넘버 4번째 우리 토질역학에서는 자갈모래 구별이지만 여러분들 뭐 우리 콘크리트 쪽에 가면 어떻게 해요? 굵은 골재와 장골재를 구별하는 게 이게 넘버 4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4번째를 기준으로 자갈모래가 구별된다. 조립토와 세립토는 200번째를 구별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통일분류법. 여러분들 이 전 지금 이해하시는 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뭐 이거를 다 지금 머릿속에 늘 넣고 있을 수는 없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대분류가 있다. 어떻게? 자갈, 모래, 실트, 점토로 대분류를 한다. 자, 자갈, 모래인 경우는 소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웰그레이드냐, 푸어그레이드냐, 입도 분포에 따라서 한다. 자, 지금 세립토인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지금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로 분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립토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조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웰그레이드냐 푸어그레이드냐 아니고 세립분이 어떤 세립분이 들었느냐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요 사이에는 우리가 이중규호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자 GW로 분류됐습니다. 아니면 SM으로 분류됐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얘는 어떤 흙이에요? 기본적으로 G, 이게 대분류입니다. 자갈이에요. 자갈인데 어떤 자갈이에요? 입도 분포가 웰그레이드인 자갈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지금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끊어져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SM으로 이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SM일 때는 실제 샌드 이게 지금 대분류입니다. M이 지금 이게 대분류. 얘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모래예요.
모래인데 어떤 모래냐? 실트질, 실트 성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모래예요. 얘는 모래입니다. SM은. 그래서 얘는 실트가 아니라 모래예요. 모래인데 실트 성분을 많이 갖고 있는 모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세립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ML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대분류네요. 실트예요. 자, 그런데 L이에요. 로우예요. 물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물의 영향을 작게 받는 실트다. 이런 거고, CH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점토고요. 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금 점토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통일분류법의 큰 시스템이지만 이렇게 각각의 분류가 됐을 때 그것이 갖는 의미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흙의 연경 특성을 포함해서 흙 분류에 통일부에 사용되는 이런 이 소성 도표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세립토 분류하는 건데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지금 액성한계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크면 하이, 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작으면 로우 이렇게 됐고요. A라인에 이렇게 있죠. 이걸 기준으로 지금 점토냐, 실트냐를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봤더니 굉장히 애매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중규어로 이제 구별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있어요? A라인 아래쪽이니까 M이고요. 물의 영향을 받는 MH. 이쪽 부분은 어떻게 CH. 이쪽 부분은 뭐가 됐어요? CL. 이 아래 부분은 어떻게 돼? ML. 이렇게 네 조각이 여기 다시 그리면요. 이렇게 두 쪽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돼요? HH인데 CH.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MH. 이쪽은 LL이죠. 이쪽 부분이니까. 여기는 CL. 이쪽은 ML. 이렇게 나눴다. 이거 X환경.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성 도표라고 부른다. 두 개를 쪼개서 네 조각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정도 여러분들이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분류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학적으로 쓰는 분류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에슈토 분류라는 게 있어요. 에슈토 분류예요. 그래서 에슈토라는 데는 어떤 기관이냐, 도로를 하는 기관이었고요. 도로를 하는 기관에서 지금 흙이 있는 거는 우리가 도로 아래, 포장 아래에 있는 노상토였고요. 이 노상토가 좋으냐, A-1부터 아주 나쁘냐, A-7까지 분류를 했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물론 세부적으로 A-1-A, A-1-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화에서 이쪽은 어떻게 해요? 노상으로 성질이 굉장히 좋은데 노상의 성질이 나쁜데 이렇게 지금 등급화에서 흙을 종류를 나누고 있다. 뭐에? 노상의 특성의 도를 속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군지수 그룹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수식. 이 수식을 외워서 쓰라 그러면은 만약에 기사 시험에 나오면 저는 틀려버릴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수식에 뭐가 포함됐는지는 필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군지수를 형성하는 수식은 뭐가 돼 있어요? 200번째 통과량, 액상계 소송지수 이런 거를 가지고 군지수를 결정하게 돼 있고, 얘는 군지수가 크다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물성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 군지수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놓고 보면 다짐에 대한 게 굉장히 아주 짧게, 정말로 짧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죠.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더 보충적인 이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짐이란 뭐냐 하는 거죠. 다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흙을 지금 흙 속에 있는 공기 간극을 줄임으로써 흙을 전체적으로 조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밀해지면 뭔가 공학적 특성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흙의 이 공기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누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총칭해서 다짐 에너지를 가하게 되는데 이 다졌을 때 다짐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여러 영향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영향 요소가 지금 어떤 거냐면 함수비입니다. 자, 이게 해상도가 좀 떨어지네요. 이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 다지고자 하는 거에 첫 번째 영향 요소 함수비에 따라서 다짐에 대한 정도, 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죠. 이게 이제 변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곡선을 우리가 다짐 곡선하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잘 다질 수 있는 이 함수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최적 함수비 OMC라고 평가를 하고요. 자, 동일한 다짐 에너지에서 가장 잘 다져질 때 이때 건조 단위 중량을 우리가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곡선을 우리가 다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다짐 곡선을 통해서 최적 함수비와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을 얻는 것, 이걸 우리가 다짐 시험하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짐 시험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표준 다짐 시험이 있고 수정 다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표준 다짐 시험과 수정 다짐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짐 에너지 차이였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다짐 에너지가 크냐? 수정 다짐이 다짐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AB 다짐, 표준 다짐, CDE 다짐이 수정 다짐이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 다짐 에너지에 따라서 표준 다짐, 수정 다짐이 나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 해야 되나? 이 노트에 지금 내가 표시는 안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 내가 말로 하는 이 부분들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트를 만드시라 그랬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노트에 다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교재 지금 성한당 책 있는 것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토질역학에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정리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노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계속 다시 한번 이 중요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사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기사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강의 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충실히 만드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여기 영간극 곡선은 뭐냐면 특정한 함수비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건조 단위가 이론적인 최대 단위 중량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 공기간극이 없는, 그러니까 가장 잘 다졌을 때 이러한 함수비일 때 지금 최대로 어떤 지금 건조 단위 중량이 얻는 한계점을 표현한 게 0공기간극 곡선이고요. 공기간극이 0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간극에 공기가 없다 이거니까 어떻게 돼요? 포화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를 0공기 간극 곡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포화 곡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0공기 간극 곡선하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치면 지금 다진 곡선은 항상 요 0공기 간극 곡선 왼쪽 편에 존재하고요. 이쪽 부분에 있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다진 곡선이 이렇게 벗어났다는 거는 다짐 시험이 잘못됐거나 뭔가 지금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적 함수비 좌측,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함수비가 좀 작은 쪽이죠. 이쪽 부분을 우리가 건조측 다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최적 함수비보다 큰 쪽에서 다지는 걸 우리가 수변측 다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오타가 나 있네요. 지금 여기 드라이 사이드고요. 자, 이쪽은 지금 웨스트 사이드죠. 드라이 사이드가 아니고. 자, 그런데 이 다졌을 때 입자 배열 구조가 점성토인 경우입니다. 점성토인 경우 입자 배열 구조가 건조축으로 가면 이런 면모 구조를 갖고요. 수변축으로 가면 이런 이산 구조 또는 분산 구조. 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산화된 지금 이런 구조를 갖는다. 이런 차이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축으로 다지게 되면 면모 구조를 가지니까 지금 투수 개수가 어떻게 좀 크고 이쪽 투수 개수가 좀 작고 여기는 일방성을 좀 가지고 뭐 이런 특성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0공기간극 곡선의 수식은 다음처럼 됩니다. 이거는 뭐 유도를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유도해 보시고 시험 보기 전에 외워두십니다. 자, 다짐 곡선에 대한 영향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입자 크기고요. 하나는 다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가 커지면 결국은 이게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세립토보다는 조립토가 될수록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니면은 뭐 점토보다는 실트보다는 모래보다는 자가 성분이 많을수록 이런 얘기입니다. 입자 크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다진 커브가 이렇게 왼편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입자 크기가 커지면 여기 최저 감수비는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질 거고요. 최대 건조도 아니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최저 감수비는 줄어들고 최대 건조도 아니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자,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짐 시험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수정 다짐, 하나는 표준 다짐인데 누가 다짐 에너지가 커요? 수정 다짐이 다짐 에너지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일한 흙에 대해서 표준 다짐을 했을 때 비해서 수정 다짐을 했을 때 최대 건조 조정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한다. 최저 감수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다. 이런 지금 경향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짐도의 지금 정리를 하죠. 흙의 다짐도는 다짐 시험에서 나오는 최대 건조 단위 중량과 현장에서의 건조 단위 중량의 비를 곱하기 100 해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